파킨슨병에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둘 사이에서 한 가지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했는데요. 그것은 섭취한 음식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음식은 바로 인데요. 안녕하세요. 부천정성 한의원 진료원장 강기환입니다. 오늘은 파킨슨병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볼까 합니다. 파킨슨병은 잘 알다시피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신경세포가 서서히 축소되고 없어지는 퇴행성 뇌신경 질환입니다.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한 100명 중에 한두 명꼴로 발병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아직 이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고 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혹시 파킨슨병에 걸리면 어쩌나 걱정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파킨슨병을 내가 앓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이거에 걸렸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연구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파킨슨병에 관련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보고자 합니다. 미국 뇌신경학회지에 발표된 이 연구는 약 13만 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굉장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. 무려 25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. 이 기간 동안에 이 참가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왔고 결과적으로 1036명의 참가자들이 파킨슨병에 걸렸다고 하는데요. 여기서 파킨슨병에 걸린 참가자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.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연구진들은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둘 사이에서 한 가지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했는데요. 그것은 섭취한 음식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음식은 바로 우유였는데요.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지방 유제품이었습니다. 탈지 분유 또는 저지방 우유를 매일 한 잔씩 마신 사람들은 우유를 비교적 덜 마신 한 달에 한두 잔 정도 그렇게 덜 마신 사람들에 비해서 약 93% 정도 파킨슨병에 더 많이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. 과연 파킨슨병과 우유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요? 논문에서는 이 연관성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그 메커니즘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. 우선 첫 번째로는 우유에 함유된 유단백질의 항요산 효과입니다. 우유 안에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. 우리는 이거를 유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 유단백질은 우리 몸에 있는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알기로 요산이란 거는 통풍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낮춰주면 좋은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사실 요산은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신경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유의 항요산 효과는 파킨슨병 예방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. 참고로 왜 하필이면 저지방 우유인가? 라는 의문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데요. 일반 우유가 그냥 전지방 우유라고 하죠. 그런 일반 우유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 포화지방이 간접적으로 우리 몸의 요산 배출을 억제시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일반 우유에서는 그 파킨슨병과의 연관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저지방 우유를 섭취한 사람에게서 파킨슨병 유병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. 이어서 두 번째 기전은 바로 우유 속에 혼입된 오염물질에 의한 기전입니다. 한 연구에서는 1990년대에 파킨슨병 환자들의 사후 뇌를 조사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요. 그 분석 내용을 보시면 우유를 하루에 2잔 이상씩 마신 사람들의 뇌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흑질 부위의 뇌신경세포가 약 40%나 감소된 걸 확인했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유를 섭취한 사람들의 뇌에 약 90%에서 헵타클로로 에폭사이드라는 살충제 성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. 이 연구를 근거로 살충제가 혼입된 우유와 파킨슨병의 연관성이 제시된 것입니다.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. 먼저 우유의 항요산 효과에 관해서는 이 저지방 우유를
매일 한두 잔씩 섭취를 한다고 해도 우리 몸에 있는 요산 수치를 감소시키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파킨슨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가 라는 의문이 함께 제기가 되었고요. 또 한 가지로 관련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헵타클로로라는 살충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약 한 이미 50년 전에 사용이 금지된 그런 살충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식생활에는 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다시 말하자면 우유랑 파킨슨병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은 우유 때문에 파킨슨병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거는 조금 더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오늘 소개드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앞으로 우유를 좀 적게 드시거나 아니면 저지방 우유보다는 그냥 일반 우유를 좀 그렇게 선택하는 그런 방법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제품을 줄이라는 이야기보다도 파킨슨병이라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, 특히나 식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. 앞서 살충제 이야기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게 쌓여오면서 축적이 되면서 발생한 것인데요. 우리가 지금처럼 젊고 건강할 때 섭취하고 있는 음식들이 미래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파킨슨병과 관련된 음식, 우유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 보았는데요.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텐데요. 혹시 궁금한 점 있다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